안녕하세요. 둥이변리사 둥변입니다. 2번 이상 둥이변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레이 달리오의 원칙입니다. 저자인 레이 달리오는 미국의 저명한 투자자이자 헤지펀드 매니저로 경제와 투자 분야에서 아주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독특한 통찰력으로 투자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그는 1975년에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창립하였고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회사로 성장시켰어요. 블룸버그에서 전 세계 최고 부자들 중 69위로 선정되기도 했고 순자산은 18억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레이 달리오는 직원들에게 원칙이라는 자신의 가치관과 의사결정 방법이 담긴 안내서를 배포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회사는 좋은 성과를 내면서 그의 펀드 운용 능력이 널리 알려졌어요. 그래서 다른 헤지펀드와 비교할 때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며 그 배경으로 그가 직원들에게 배포했던 원칙이 관심을 끌게 되었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은 2017년 책의 초판이 출간되자마자 아마존 올해의 경영서 1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답니다. 이 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1949년부터 이 책의 초판이 나오기 전까지의 저자의 인생 여정을 공유했고 두 번째 파트는 인생의 원칙, 즉 모든 것에 대한 접근법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나열했고 브리지워터에서 일하는 특별한 방법은 세 번째 파트인 일의 원칙에 나와 있어요. 사실 아무런 생각 없이 처음 책을 펴면 레이 달리오의 자서전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처음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저자의 인생, 즉 경험들이 쭉 나열된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파트에 왜 저자의 경험을 배치했을까요? 바로 의사결정의 지침이 되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원칙을 독자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렇기에 책을 끝까지 읽고 나서 다시 첫 번째 파트를 읽으면 하고 와닿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 파트, 인생의 원칙인데요. 그 중에서도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5단계 과정을 활용하라 부분입니다. 저자는 개인의 발전 과정은 5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고 말하며 이 단계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단계이며 이 단계를 순차적으로 잘 수행하면 성공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언급했는데요. 5단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문제를 찾아내고 용인하지 마라.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라.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완수하고 성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실천하라.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목표. 목표는 자기계발책, 경영서 등 어디에서나 중요하게 나오죠. 왜냐하면 목표를 설정해야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문제가 없었던 적 있었나요? 아니죠. 항상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일부 문제들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일부 문제들은 내가 가진 약점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것이고요. 이때 문제가 생겼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그랬다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하죠. 이럴 때일수록 문제를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실천이 뒤따라야 하고요. 목표, 문제, 진단, 계획, 실천. 이게 저자가 말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5단계입니다. 자칫 보면 새롭게 다가오는 게 없어 보이죠. 매번 듣는 말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5단계를 모두 잘 실천하고 순서대로 한 번에 하나씩 실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표를 세울 때는 목표만 정해야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를 진단할 때는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진단해야 합니다. 각각의 단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진정한 문제를 밝혀내는데 방해가 돼요. 이렇게 되면 최적의 결과를 얻지 못한답니다. 이 가운데 저 둥변은 목표라는 것이 가장 먼저 와닿았는데요. 목표를 세울 때 목표만 정해야 한다는 것. 뭔가 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았기에 그랬나 봐요. 그렇기에 오늘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 2개를 나눠보고자 해요. 1.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선순위라는 말은 시간 관리에서 아주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에게나 공평한 유일한 자원인
아닌 하루 24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의 우선순위를 먼저 매긴 후 우선순위가 높은 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매트릭스라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죠.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것을 봐보시고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시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표를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목표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거나 훨씬 더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다른 것들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할 때 우선순위가 더 필요한데요. 버리기가 너무 아깝고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어 이것저것들을 다 신경 쓰다가 정말 필요한 것을 달성하지 못한 적 있으시죠? 훨씬 더 필요한 목표를 위해 다른 목표를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문득 예전에 한번 다뤘던 그렉 맥커운의 에센셜리즘이 떠올랐어요. 아이의 출생날에도 회의를 했었을 정도의 심한 워크홀릭임에도 성과가 별로였는데 우선순위를 깨닫고 본질에 집중하는 에센셜리스트가 된 그렉 맥커운 자신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에센셜리즘이란 결국 필요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삶의 방식이라 정의했죠. 이렇게 우리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한정된 시간과 노력을 오직 중요한 일에만 투자해야 한답니다. 욕심 많은 저 둥변은 이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고 이것을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조금만 내가 무리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까요? 에너지만 마구 소비되고 성과는 없고 목표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결국 중요한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저자는 너무나 와닿는 비유를 해주었는데요. 뷔페의 비유였어요. 특히나 고급 호텔 뷔페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있고 귀한 음식들이 아주 많이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마구 가져오지 않죠. 내가 정말 좋아하거나 맛을 봤더니 정말 맛있더라 하는 그런 음식들 위주로 가져와야겠죠. 목표도 마찬가지랍니다. 보기에 남들도 다 하는 것 같고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고 이런 맛있는 목표들이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어요. 더 좋은 것을 위해 좋은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바로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랍니다. 무조건 다 챙기는 게 아니라 잘 버리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만 부린다면 좋은 결과는 결국 따라오지 않아요. 중요한 목표를 위해 덜 중요한 목표를 과감히 거절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원칙입니다. 2. 훌륭한 목표를 세워라. 왜 훌륭한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훌륭한 목표가 훌륭한 능력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저자도 목표를 내가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제한한다면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자기 개발과 성공 철학의 대가였던 밥 프록터 역시 목표에 대해 비슷한 말을 남겼어요. 목표는 충분히 높아서 그것이 나를 설레게 하기도 하고 동시에 두렵게 하기도 해야 한다.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 조금만 노력해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라면 우리의 열정을 다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렇기에 목표는 크고 대담해야 합니다. 그런 목표만이 우리를 도전하게 만들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크고 담대한 목표를 잡으면 또 한편으로 우리는 설레이면서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이 목표를 정말 이룰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요. 바로 그 두려움이 나의 성장을 위한 촉진제로 사용되는데요. 왜냐하면 약간의 두려움이 바로 우리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촉매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표를 얼마나 크게 잡아야 할까요? 어느 정도 높아서 훌륭한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높다면 이건 그냥 허무맹랑한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서 저 둥변에게 가장 와닿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도 지난 두둥책에서 소개했던 거예요. 바로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인데요. 그랜트 카돈은 쓰레기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완전 밑바닥에서 조만장자 경지에 오른 인물이죠. 그의 책 10배의 법칙에서 그는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 내가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답니다. 사실 10배라는 것은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현재 수준에서 벗어나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려면 지금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10배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10배 큰 목표를 잡고 그 목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배의 행동을 추가해야 해요. 그렇게 한다면 분명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을 거랍니다. 어느덧 1월도 거의 끝나가죠. 아직도 늦지 않았답니다. 올해의 목표가 정말 중요한 것들인지, 그리고 컴포트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다시 멋지고 훌륭한 여러분의 진짜 목표를 세우셨으면 합니다. 새롭게 세운 목표가 여러분을 분명히 멋진 성공으로 이끌 것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서 몇 번이고 읽고 체크를 했던 문구를 나누며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당신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지만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